지식 기반 사회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피터 드러커기스는 이미 우리 20세기가 들어올 때 앞으로의 사회는 바로 지식의 시대 그리고 조직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서양과 동양 모두 지식은 언제나 무엇이 인간다운 것인가. 소크라테스는 그러니까 지식을 바로 인간의 내면의 성장이라고 생각했었고 그 결과는 내면에만 나타나는 것이죠. 인간됨에 관련된 것이고, 프로타고라스는 지식의 목적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말로 잘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식에 대한 프로타고라스는 개념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양의 학문을 지배했고 또 지식이 무엇인지를 규정했습니다. 바로 서양의 학문, 교양이라고 부르는 것에 기초가 된 중세 3학은 제일 먼저 문법을 배워서 논리학, 수사학, 즉 설득의 기술인 거고,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었지, 이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도구들은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동양의 학문과 문화를 지배했던 지식에 대한 두 개념이 도가의 개념이나 유학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가는 자기를 깨닫는데, 유학은 중세의 삼학과 마찬가지로 중국식의 문법, 논리학, 수사학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1751년에서 1772년에 백과전서, 여기에 모든 장인의 지식을 종합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바로 그 책만 보면은, 매뉴얼만 보면은 바로 기술자가 바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1000년 동안 세월에 걸쳐 축적된 장인의 기술을 비밀을 한데 묶어 정리하고 출간했다. 바로 이것은 비법처럼, 비밀처럼 전수되던 것을 공개적으로 전수될 수 있도록 했고, 이것은 지식의 응용을 가능하게 했고, 바로 이것이 산업혁명이라고 불려오는 본질입니다.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케이스, 샘플 넘버가 많아야 되듯이 바로 큰 지붕 안에 생산이 집중화가 되고 그것이 또 지식으로 다듬어지죠. 그리고 대규모의 동력은 어쨌든 분산될 수 없죠. 모여야 되죠. 집중화되어야 되고, 그래서 자본가들이 경제와 사회의 주역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자본가들은 생산 수단을 갖고 있고, 그 생산 수단은 소유권을 집중시키고 힘없는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착취된 노동자들이 불만이 폭발을 해서 바로 자본주의는 힘에 부쳐 무너질 것이고 프롤레타들에게 타돌될 운명이라는 것이 바로 마르크스의 예견이었죠. 하지만 마르크스의 예언은 틀렸죠. 노동자들이 대규모의 중산층으로 바뀌게 됩니다. 생산성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이 테일러는 자본과 노동자 사이 심한 반목을 넣고 충격을 받았고요. 바로 그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 반목을 얼마든지 해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봤습니다. 그래서 테일러는 노동자들이 보다 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꽤 넉넉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결심하게 됐다. 그리고 단지 능률을 높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소유주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생산성 향상의 결과로 얻어진 열매를 가장 많이 가지고 가는 것은 다름 아닌 노동자라는 그의 생각은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었다. 바로 이 지식 기반 사회로 가는 지식의 역사에 있어서 테일러만큼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평균의 종말이라는 그 책에서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 그 인물, 그 테일러 맞습니다. 그가 옳았고 다른 지식이 틀렸다는 걸 역사가 증명해준다. 원래 지식인들은 일을 경시해 일을 안 했죠. 일을 안 했습니다. 삽으로 모래 푸는 일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모래를 푸는 거에 대해서 과학적 연구를 한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교육받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고 여겨지던 당시의 분위기였으니까요. 그가 악평을 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식을 작업 연구에 적용했기 때문이죠. 테일러, 노동조합이 시작한 테일러의 가장 큰 죄는 세상에 숙련을 요하는 작업이란 없다. 육체노동은 작업만 있을 뿐이고 모든 작업은 똑같은 방법으로 분석될 수 있다. 과학적으로 연구된 그 방식대로 일할 의사가 있는 노동자는 누구나 인류시민이 될 수 있고 최상급 임금 받을 자격이 있다. 즉 그들의 임금은 오랫동안 도지생활을 한 바로 숙련 노동자들 받는 임금과 비슷한 거나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리고 테일러는 공장에서의 권한은 소유도 아니고 지식의 우월성이 바로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전문 경영자를 요구했다는 거죠. 현대 역사 초기에 등장한 모든 경제 강국, 미국, 영국, 미국, 독일, 2차 대전 이후에 등장한 경제 강국은 처음 등장한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모두는 그들이 이런 초고속 경제 성장에 대한 공을 테일러의 훈련 방식에 돌려야 합니다.
정말 정의라는 것이 있다면 마르크스 대신 테일러를 그 자리에 앉혀야 한다라고 부터드러커 교수는 주장합니다. 우리 인류가 절대 빈곤, 굶어 죽은 사람 지금 현재 없잖아요. 절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빈곤이지 절대 빈곤의 시대 아니거든요. 절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한 폭발적인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선진 경제를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지식을 작업에 적용한 테일러 연구 덕분이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그리고 250년에 시작된 지식의 의미에 대한 변화는 바로 사회와 경제를 바꿔놓았다. 정규 교육을 통해 습득하는 지식은 개인뿐 아니라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지식은 오늘날 의미 있는 유일한 자원이다. 새로운 의미의 지식은 실용성으로서의 지식이고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지식이다. 이제 그 지식이 부의 근원이 된 거죠. 지식 역사에서 이전의 두 단계, 즉 지식의 도구와 제조 공정, 그리고 제품에 적용한 첫 번째 단계, 이건 산업혁명을 말하는 겁니다. 1750년 산업혁명. 그리고 지식을 인간의 작업에 적용한 두 번째 단계, 바로 2차 대전의 피크에 이르렀던 바로 그 생산성 혁명, 테일러의 생산성 혁명이었고요. 이제 경영혁명은 1945년부터 50년 안 되는 시간 만에 경영혁명이 전 세계에 지배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경영자의 정의는 어떤 다른 사람의 성과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그 경영자가 갖고 있는 지식, 그것을 조직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 결과들은 외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똑같은 결과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나타나고 또 지식 그 자체의 진보로 나타납니다. 공학이라든지 과학적 계량적 방법, 또는 외과 의사들의 감별 진단법 등의 방법론들은 개별적인 경험을 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방법론은 단순한 이야기거리를 정보로 바꿔놓죠. 기능을 가르칠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것으로 바꿔 놓습니다.